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4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조코위 대통령은 1960년대의 공산당과 연계된 혐의로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법령에 서명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은 외교부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영향을 받은 피해자 또는 그 후손들에게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게 우선적으로 관련 문서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검증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번 조치로 1965에서 66년의 반공 숙청 사건 기간 동안 부계로 도피한 알려지지 않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은 조코위 대통령의 심각한 인권 침해의 과거 사례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난 1월 대통령은 1965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가 저지른 12건의 역사적 인권 침해 사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유감을 표명하고 국가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사건은 1965에서 66년에 자행된 반공 숙청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최소 50만 명이 사망하였으며 수가 파악되지 않은 많은 국민이 국외로 도피하며 시민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시민권 회복과 별개로 조코위 대통령은 외무부 장관과 법무부 및 인권부 장관에게 유럽 어딘가에서 생존해 있는 망명자들과 만남을 주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만남이 성사될 경우 1965년 정치적 망명자들과 현직 대통령과의 첫 번째 만남이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대 최악의 축구장 참사로 꼽히는 칸주루한 스타디움 압사 사건의 책임자 처벌을 두고 사회적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AFP-통신, 알자리라 등에 따르면 칸주루한 스타디움 참사 유가족 상당수는 내주 예정된 재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겪었던 일들에서 너무 큰 트라우마를 입었고 당국의 무책임함에 환멸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라바야 지방법원은 칸주루한 스타디움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경찰관 3명 중 2명에겐 무죄를, 최루탄을 발사하도록 명령한 경찰 기동대 지휘관 1명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홈팀 관계자와 경기장 보안 관리자에게는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날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자 유가족들은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고 AFP는 전했으며 판결 이후 대학생 수백 명이 항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참사로 아내와 2딸을 잃은 한 남성은 부당한 판결이며 만약 내가 길에서 누군가를 때려 뼈를 부러뜨렸더라도 이들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았을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밝혔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는 135명이나 죽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며 5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NN에 따르면 최근 발리 당국은 인도네시아 법무부에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들의 단기 관광 비자 발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양국 국민들이 발리로 몰려들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호소하면서 입국 제한 조치를 신청한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발리에는 러시아인 약 5만 8천여 명이 유입됐고 올해 1월에도 2만 2,500명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인도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7천여 명, 지난 1월에는 2,500여 명이 발리에 들어왔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단기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불법 여행 가이드, 불법 택시 운전 등으로 법을 어기고 있으며 음주추태, 부적절한 행동, 공개적인 나체, 신성한 장소에 대한 경멸적 행동 등으로 지역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의 단기 관광 비자는 도착 비자라 불리며 여행자가 공항 항만 등에 도착한 후 입국 심사 직전에 발급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86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비자 발급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자 발급이 중단되면 여행객은 출국 전 각국 대사관에 방문해 비자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발리 당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징집을 피해 발리로 들어온 남성들이 해당 도착 비자를 통해 머물면서 불법적으로 취업하고 일부는 범죄 및 일탈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이들의 유입을 막아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측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러시아인들이라며 해당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정당인 인도네시아 투쟁 민주당의 대표인 메가와티 수카르노프 트리는 지난 토요일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만나 다양한 국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정기적인 회의를 지속해오고 있었으며 지난해 10월 서부 자바 바투 툴리스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 이후 이번에는 메가와티가 조코위를 방문하는 차례였다고 투쟁 민주당 비서총장 하스토 크리스티안토가 밝혔습니다. 하스토는 두 지도자 간의 회의는 국정의 여러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설명하면서 외교 정책부터 식량 주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거론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회의는 친근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조코위 대통령이 메가와티에게 그녀의 아버지 수카르노가 좋아하던 자바 요리들을 선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투쟁 민주당의 2024년 대선 후보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1월 메가와티는 조코위 대통령이 투쟁 민주당의 지원 없이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해당 발언에 언짢아하며 두 정치인 간의 관계는 긴장 상태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긴장 상태는 두 정치인이 대선 후보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중부 자바 주지사 간자르 프라노어를 2024년 대선 후보로 지지하고 있으며 간자르 주지사는 대통령의 지지에 힘입어 대선 후보 지지도 순위에서 최상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메가와티는 간자르를 대선 후보로 지지하는 것에 반대하며 투쟁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로 투쟁 민주당은 하원에서 충분한 의석을 가진 유일한 정당으로 연합을 맺지 않고도 대선 후보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교통, 인프라 및 도시 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원희룡 장관은 인도네시아 교통당국과 만나 교통, 항공, 물류 산업에서 해외 개발 원조를 비롯해 모빌리티, 인프라 및 도시 건설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 아세안 국가 간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아세안 사무총장과 만나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스마트시티 건설 인프라, 전기차 등 미래 차량, 그리고 도시의 빠른 현대화에 기여하는 분야들이 우선순위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아세안 사무총장은 한국의 고급 기술이 맞춤화되어 적용된다면 전반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교통당국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건설사들이 자카르타 LRT 건설의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과 같이 다음 건설 단계도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의 건설사들은 자카르타 LRT 운영을 성공시키며 그들의 역량을 입증했다며 한국, 인도네시아 관계가 상호적으로 이루어져 상호 이익을 위한 목표로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인도네시아에서 해변 정화 CSR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은 인도네시아 지역 사회와의 접점을 늘리는 한편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래에셋 인도네시아는 18일 발리 산우르 메르따사리 해변에서 금융감독청과 지역사회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CSR 활동은 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 자유롭고 깨끗한 발리 해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인근 고등학교 학생 400명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하여 활동에 동참하였습니다. 미래에셋 발리법인 대표는 이번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환경적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금융 및 투자 상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인도네시아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고객들의 후원금을 통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오드라빠이 미래에셋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래에셋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은 2013년 공식 출범 후 현재 최대 증권사로 성장했습니다. 주식 거래액은 지난해 말 기준 591조 루피아에 이르며 거래 빈도와 거래량도 최근 3년간 인도네시아 증권사 중 최대 규모를 기록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 인도네시아의 페리와리지오 중앙은행 총재가 의회 재정위원회로부터 재임기를 위한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와리지오 총재는 2024년까지 안정중심의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참고로 와리지오 총재는 2018년부터 중앙은행 총재를 맡아왔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부총재를 역임했습니다. 총재는 인도네시아 경제학자들과 시장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들에 대비하기 위해 루피아 환율의 안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회 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심사에서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직접 채권을 구입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타겟팅되고 투명하고 일시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정부와 협력하여 40조 루피아 규모의 정부 채권을 구입한 것은 예외적이었으며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와리지오 총재는 이번 심사에서 재정위원회의 모든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며 이번 주말에 전체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